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9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.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고 또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.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시장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습니다.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계속되고 있고요. 그에 따라서 델타 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다우지수가 0.76%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소폭 반등을 했지만 S&P 500 지수 0.3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버텨줬지만 다우지수 좀 하락하는 모습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좀 9월달 시장은 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. 작년에도 9월달, 10월달에 조정을 받았다. 뭐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. 오늘 밤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베이지북 공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내의 12개 지역 연준에서 발간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, 경기 동향 보고서를 한데 모은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고 특히 이제 FOMC 회의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. 그래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조금 더 무게가 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좀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다. 미국 시장 조금 베이지북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국내 주식시장은 또 오늘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금융당국에서 전일 이미 좀 얘기들이 나왔어요.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중개 행위로 판단되어 시정해야 된다.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. 또 오늘 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카카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를 했죠.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의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.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카카오 행보가 뭐 우려를 낳고 있다. 그런 얘기들을 또 원내대표도 발언을 하면서 카카오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급적으로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집중됐습니다. 카카오가 오늘 하루만 10% 하락을 했고요. 네이버 오늘 하루 7.87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 두 종목에 한 6,500억 정도가 집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2,200억 정도 순매도로 잡히거든요. 근데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.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신다면 오늘 시장이 하락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앞서서 미국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만 더 해본다면은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에 대해서 또 보고서가 나왔어요. 근데 GDP 전망치를 6.5%에서 5.5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그만큼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각종 기관에서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신흥국이 과연 거기서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 동반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 기업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뭐 아직까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업종과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업종과 종목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은 정말 양극화일 거예요, 아마.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정말 네이버,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높으신 분이라면은 울겠죠. 최근에 뭐 NC소프트도 그렇고요. 반면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가치주들은 오늘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특히 저는 오늘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
정유업종이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좋다. 그렇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. S51 어제 이제 21선 돌파했다.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오늘 하루 만에 3.79% 상승을 했고요. 또 GS 역시 마찬가지로 2% 상승을 하면서 43,1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.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하고 어떤 업종이 올라갈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뉴스를 잘 보고 뭐 정제 마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을 잘 살펴봐야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. 오늘 뭐 깨달은 교훈입니다. 정유주들의 오늘 상승 뭐 두드러졌고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유주들은 움직여줘야 됩니다. 정말 전 세계 경제가 꺾이면은 정유주고 뭐고 다 매도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정유주. 이제 어제 오늘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요. 어제랑 오늘이 시작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연말 연초 계속적으로 좀 정제마진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고 해요. 특히 이제 중국에서 역시 정유산업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철강업종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이러면서 철강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철강주들이 최근에 좋았죠. 정유주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S51, GS 이런 기업들 저점 매수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오롱 글로벌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코오롱 글로벌. 코오롱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오늘 코오롱 글로벌이 14% 상승을 하면서 28,00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. 어제도 한 4% 상승했고 오늘도 14%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가치주, 그러니까 코오롱 글로벌도 제가 가치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사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좀 시장이 급락을 해서 한번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V자 반등하고 나서 치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내일부터 사시면 안 되겠죠. 제가 매수라고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던 자리는 뭐 아무리 높게 잡아도 23,000원이었어요. 23,000원 아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벌써 28,000원인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 사셔야 된다. 그러면은 시장 상관없이 수익을 거둘 수 있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이제 하락했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사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. 근데 제가 6월부터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주가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5월 달에 한번 아모레퍼시픽 차익 실현하자 말씀드리고 나서 6월부터는 제가 아모레퍼시픽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다. 그러면서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. 결국 3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굳이 뭐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은 분명 떨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. 6월 달부터 계속 추세가 하락이잖아요. 21선 아래에서.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안 좋은 종목들을 건드리면 오늘 같은 날 당할 수 있는 거예요.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. 이미 17만 원대 고점을 형성했고 그때 사실은 15만 원부터 계속 상승할 때도 제가 이제 카카오도 좀 팔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제가 한번 드렸었어요. 적정 주가로 한 17, 18만 원 정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알면은 고평가되어 있을 때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잃지 않을 수 있다. 최소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없을지 몰라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.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간혹 가다가 언급드렸는데 오늘 결국 8%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. 롯데그룹주들도 최근에 전반적으로 좋아요. 롯데정밀화학, 롯데케미칼 마찬가지인데요.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1.4% 상승을 하면서 수소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는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극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.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고 화학주들, 철강주들이 한 종목 정도 있어야 된다면 화학주도 한 종목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. 롯데케미칼도 아직도 싸요.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정유주, 화학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